자, 정규신동학이 4가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론 두 번째죠. 사람의 기관계와 연관이 되다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공부해 본 적 있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파트라서 이 부분도 아마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동물의 구성 단계를 조금 알아볼 건데요. 중학교 때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시스템을 이루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지는 구성 단계를 동물은 갖고 있죠. 참고로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다음 개체, 요 순서를 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1에서 다루는 어떤 기관계 시스템, 기관계는 이제 아마 요 정도로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몸에서 어떤 시스템, 기관계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은 얘도 더 많아요. 뭐 근골격계라든지 아니면 림프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요 정도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고요. 근골격계는 조금 다루네요. 근수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이번 단원에서는 여기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 네 가지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기관계별로 어떤 기관들이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소화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 식도, 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즉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춘 기관들이 모인 게 소화계예요. 즉 우리 몸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보충받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소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음식물이 크니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들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화고요. 이처럼 3대 영양소, 녹말,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의 단위체인 포도당의 형태, 아미노산의 형태, 그리고 여기 있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소화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성질이 친수성이다. 물이랑 친하다. 물에 잘 녹으니까 수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 모노글리세리드란 용어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지방,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명칭이 이제 트리글리세리드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친수성인 글리세롤이 있고요. 여기에 소수성인 지방산 꼬리가 달려있는 형태인데, 이 지방산 꼬리가 3개인 형태를 우리는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하고, 트리글리세리드를 이제 중성지방 하는 거죠. 지방산이 3개 달려있어서 트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3개라는 뜻이에요. 모노글리세리드는 이 지방산 꼬리가 글리세롤에 딱 하나 달려있을 때 우리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소장에서 이 지방이 흡수가 될 때 이 형태로 흡수가 된다고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은 물이랑 안 친해요. 소수성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잘 녹죠. 그래서 지용성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소장에서 음식물이 흡수가 될 때, 즉 음식물이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운반될 때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즉 순환계 시스템으로 편입이 되는데, 소화계에서 순환계 시스템으로 편입이 될 때 소장에서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 아까 봤던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와, 그리고 지용성, 여기 보시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물질들은 각각 수송 루트가 다릅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이제 소장의 벽에 이렇게 조그마한 돌기들이 있죠.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양소 흡수가 되죠.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다이렉트로 순환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얘네도 순환계에 편입이 되긴 하지만 지용성 애들도 아까 수용성이라 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쨌든 지용성 영양소 같은 애들은 이제 수용성 영양소와 다른 루트로 이동하게 돼요. 암주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에 흡수가 되게 되고요. 이 암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림프계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을 통해 운반하는 순환계와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먼저 편입이 됩니다. 그럼 림프계를 통해 운반을 하다가 쇄골화 정맥, 이 우리 쇄골 있죠? 쇄골 아래에 이제 지나가는 큰 정맥이 있어요. 쇄골화 정맥이라고. 그쪽에서 혈액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정식적인 순환계 루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떠돌면서 필요한 곳에 영양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순환계를 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순환계를 언급했었죠. 그쵸? 순환계는 이제 물질 운반 시스템이에요. 주로 담당하는 게 이제 물질 운반이다. 뭐 부가적인 기능으로도 이제 방어작용을 얘기로 들 수가 있겠네요. 백혈구가 아무래도 혈액에 존재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주된 업무는 이제 물질 운반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제 구성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제 순환계 구성하는 기관으로는 여기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그 다음에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이 이제 순환계를 이루는 조직과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순환계라고 하는 거는 각 이제 시스템에서 받은 물질들을 운반을 하고요.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 있는 콩팥으로 보내서 배출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 운반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쪽 부분 이제 하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머리와 팔, 하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기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 몸의 각 조직, 세포 하나마다 필요한 영양분과 물질을 공급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다시 공급받아서 버리게 해주는 전반적인 우리 몸의 물질 운반과 순환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인데요. 호흡계는 이제 호흡계에 해당하는 기관은요.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폐라고 대표되는, 즉, 숨 쉬는 거. 하면서 숨 쉬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호흡계라고 보고 있고요. 뭐 폐, 기관지 이런 것들이 호흡계를 이루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되겠어요. 좁은 의미에서 이제 호흡계라고 하는 거는 기체 교환 중에서 이제 외부 공기와의 기체 교환, 즉 여기 외호흡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 공기와의 기체 교환을 의미를 합니다. 즉 폐에서 이제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세포 호흡의 부산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기체 교환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직 세포와 혈액 사이에서도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내호흡이라고 하는데 조직 세포는 일단 폐에서 산소를 받아요. 그럼 순환계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쭉 가죠. 그러면은 이제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그 혈액이. 모세혈관은 조직 세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조직 세포에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조직 세포 이제 남은 조직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고 나오는 부산물 이산화탄소를 이쪽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정맥을 타고서 폐로 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게 되죠. 이런 시스템이 바로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화순환 호흡 배설 중에서 마지막 배설계인데요. 배설계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노폐물 배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설계에 소속된 기관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콩팥, 방광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데 이 콩팥과 방광은 노폐물 중에서 주로 요소를 걸러내는데 특화된 애들이에요. 노폐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물질 대사가 끝나고 남은 부산물들을 총괄적으로 의미를 하는데 사실상 노폐물은 요소라고 하는 것들, 이제 오줌의 주성분이죠.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산화탄소도 일종의 노폐물이 될 수 있고요. 물도 대사 산물이기 때문에 물도 일종의 노폐물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계에서 이 시스템에서 다 하진 않고요. 여기 있는 콩팥, 방광은 주로 요소와 물을 배출하는 데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콩팥은 이제 노폐물을 특히 요소를 걸러주고요. 요소를 밖으로 빼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폐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근데 콩팥은 영양소 성분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콩팥에서 그거를 다시 재흡수를 하는 기능 갖고 있어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루트가 바로 여기 있는 오줌이죠. 그래서 이 콩팥에서는 저기 수분 재흡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온들을 재흡수합니다. 또는 배출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수분과 이온 농도를 조절해 주면서 혈압과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을 해주죠. 참고로 삼투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삼투압은 이제 얼마나 짜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삼투압이 높다, 우리 몸이 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배설계에 있는 기관을 살펴봤는데, 이거 외에 배설계는 이제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노폐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배출되는지 간단하게 모식도로 볼게요. 대표적인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은 세 가지. 여기 이산화탄소, 물, 여기 암모니아라고 돼 있죠? 여기 요소 있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대사산물, 즉 노폐물들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세포호흡하면은 필수적으로 나오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이제 기체니까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후 하면서 배출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은 필수적으로 대사를 끝내면, 즉 우리 뭐 세포호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만들고 아니면은 뭐 쪼개고 하면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은 이제 수증기의 형태로 폐를 통해 나가고요. 실제 액체 성분의 물로는 이제 피부로 가서 땀으로 배출되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가자. 물은 이제 아무래도 이쪽 루트로 가장 많이 배출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주된 우리 몸의 노폐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는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죠. 죄송해요. 탄소, 수소, 산소죠. 단백질도 역시 탄소, 수소,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대사되는데 대사돼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 CO, 그 다음에 물, HO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단백질은 얘뿐만 아니라 뭐도 갖고 있습니까? 질소도 갖고 있어요. 즉 단백질이 대사가 되면 이 질소와 관련된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 질소 노폐물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NH3로 대표되는 암모니아입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이제 독성이 되게 강해요. 독성이 너무 강해서 간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한번 대사를 거쳐줍니다. 좀 독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요. 그 부산물이 바로 요소예요. 요소는 이제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거나 또는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즉 요소의 이제 배설 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소화순환호흡 배설계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이 단원에서 뭐 수능에 주로 기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로 강조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준다. 즉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게 주요 골자의 내용인데요. 이 그림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뭐 간단합니다. 소화기에서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은 소화를 통해서 순환계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순환계에서 조직세포로 필요한 곳에다가 필요한 물질을 운반해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세포가 필요한 게 영상뿐만 아니라 기체, 즉 산소도 필요하잖아요. 세포호흡을 위해서. 호흡기에서 얘를 들여보내서 순환계로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조직세포로, 순환계가 조직세포로 산소를 운반시켜주죠. 영양소로 뿐만 아니라. 조직세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 있죠. 물, 이산화탄소, 요소 같은 이런 애들은 다시 순환계로 편입을 시켜줍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이제 요소 노폐물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는 피부를 통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배설계를 거쳐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혹시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설마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대변 있죠, 대변. 대변은 참고로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낚시성으로 좀 나오는, 요새는 잘 안 나오던데 예전에는 가끔 낚시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변 같은 경우는 배설계를 통해서 배설된다. 이거 아니에요. 대변 같은 경우는 자, 소화계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왜냐? 앞에서 기관을 봤듯이, 앞에서 기관을 볼 때 대변을 배출할 수 있는 항문도 소화계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변 같은 경우는 배설계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계를 통해서 처리가 되게 되죠. 뭐 요 정도만 조심하면은 사실 이 그림에서 볼 거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화순환호흡에서 심양과학 1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었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몸의 물질 대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아니면은 이제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 있는 어떤 체질량 지수 뭐 저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